자, 우리 에임드바이오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거의 6%대 가까이 좀 빠졌었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개별적인 악재라든지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의 급락은 그저 알테오젠 빨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테오젠 얘를 좀 같이 보면 이렇게 시총 큰 애가 오늘 22%가량 밀렸죠. 얘가 코스닥 시총 1인데 22%가 밀렸어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장이 22%를 빼버리니까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일단 우리 에임드바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분봉으로 봐도 우리가 어제 넥스트장에서 이렇게 뺐었죠. 요거 에임드바이오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때 시장이 전체가 전부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부터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는 그린란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외쪽으로도 멕시코, 쿠바 이런 쪽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게 그제 밤이에요. 저는 이때 요 급락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라고 봐요.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때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액션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할 때 그날이 미장이 휴장일이었어요. 근데 어제 미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선물지수 먼저 폭락 나왔거든요. 그때 영향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금이랑 은 시세가 그대로 버텨주고 있었어요. 폭등도 나왔었고요, 중간에. 그럼 요 말은 뭐예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다는 뜻인데 왜 이동을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 혹시나 군사적인 어떤 이슈가 생길까봐. 거기다 이제 경제 제재까지. 이런저런 리스크들이 반영이 되면서 요때 폭락이 나왔는데 바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걱정할 건 없었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원래는 조단위 계약일 거라고 대표가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는 4,200억 정도밖에 안 됐죠.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기술 이전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 머크가 키트루다 SC 로열티가 2%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컨센서스가 5%였거든요. 절반도 못 미치게 나왔죠. 그래서 시총 상위 1등이 이렇게 박살이 나면서 같이 영향을 지금 좀 받고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에임드바이오 개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계속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결국 에임드바이오의 메인 파이프라인은 ADC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요 파이프라인들이 치료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뇌종양이라든지 뇌전이암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는 애들이 없어서 하면 독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PADC 플랫폼이라고 이제 환자 유래 모델 기반으로 약물 반응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AMB302가 지금 임상 1상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이죠. 그래서 26년 중으로 유의미한 중간 데이터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MB302 같은 경우에는 베링거 인게라임에 기술 수출이 됐었죠. 1.3조짜리. 요거를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 베링거 인게라임 자체가 전세계 탑 10 안에 드는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얘네가 바보라서 1조가 넘는 돈을 이렇게 쏟아 부을까요? 얘네는 이미 수만 번의 검증을 거쳐 에임드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쏟아 붓는 거고, 여기서 확장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걸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계약이 단순 하나의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에임드바이오의 플랫폼 기술 전체에 대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 여기서 에임드바이오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랑 미팅을 가졌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1대1 비공개 미팅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대형 행사 이후로 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추가 계약 소식이 들려와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끝나자마자 왜 바로 안 나오냐, 이거 안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딱히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신규 재료를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변동성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응이라는 건 내 투자 포인트가 깨졌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깨지면 그때는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죠? 오히려 지금은 대비를 할 때라고 봐요. 대비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에임드바이오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전 지금도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임드바이오를 버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의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파트너사도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든지 삼성, 든든한 뒷배도 있고, 시장성도 치료제 자체가 없는 뇌종양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임상 1상 중간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거기다가 삐삐삐 뇌혈관 장벽 통과 기술은 퍼스트 인 클래스죠. 세상에 없던 첫 번째 약이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죠. 그럼 가격 결정권이 에임드 바이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눌릴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일 때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26년도에 예정된 일정들을 보면 지금이 하락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펀더멘탈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이미 유입된 계약금도 있고,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죠. 마일스톤도 회사의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지탱을 하고 있고, 당장에 베링거랑 했던 1.3조짜리 계약 가치만 봐도, 삼성의 투자금만 봐도 현재 시총 자체가 과하게 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하락들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모든 과정은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전부 다 케어를 좀 도와드려 볼 테니까, 이런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가 필수겠죠? 무튼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 볼 텐데,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 도움이 되셨을진 모르겠는데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만을 제공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제 진심만큼은 여러분들께 꼭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답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식사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